그동안 불법 자금은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내가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 사퇴하겠다라면서 강력 부인했었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시죠.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고발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에서 그 돈이 대선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용처를 추적할 겁니다. 1심 판결문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박 대변인. 예. 대선 경선 준비 비용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객출로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선 대비 문건 등을 보면 그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이요.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자료가 다소라도 확보돼야 할 것이나 비용 결제 내역, 금융 지출 내역,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이요. 여의도 주변 두 곳을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썼는데 김용은 그 비용을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꼬리표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6억을 김용이 받았는데 분명히 대선 경선 자금으로 썼는데 아니 사무실도 구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정확히 모른다 김용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공색한 변명으로 저는 보이고요. 이제 두 분께서는 아직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재판부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와의 정말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증명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그런 대선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서 누가 이득을 받냐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너무도 명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재명 대표가 이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몰래 들어가서 이 변호 전략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몰래 변론을 했다. 사실상 한몸임을 자백한 것이다. 공범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주진우 의원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사실상 두 사람이 한몸이라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불법 선거 자금과 허위 사실 공표 같은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여러 혐의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을 또 출마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선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지연 전략을 통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선거를 나가겠다라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지연된 정의가 나타내는 폐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진 부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김용이 대선 자금을 썼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부분이 뭐 사무실 얻거나 그런 비용인데 다 지금 자원봉사 객출로 해결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객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아니다. 김용이 받은 6억 원 정도는 돼야지만 뭔가 얻을 수 있는 돈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1심 판결문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능성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참 밝히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 세금으로 그 선거 비용을 돌려주는 보전해주는 비용들은 다 본선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비용과 관련돼서는 정확히 얼마가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보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캠프마다 각 후보자마다 어떻게 경선을 치르고 어떻게 경선 비용을 마련했는지는 사실상 뭐 선관이나 이런 데서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현금으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은 그 계좌나 이런 현금의 사용 출처나 아니면 어디에 사용됐고 했던 것들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추정만으로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럴 리가 없다, 그랬을 것이다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게 뭐 이제 검찰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핸드폰이나 뭐 압수수색이나 각종 자료들 이런 것들 다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경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증거를 찾아냈다면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2심 판결까지도 뭔가 검찰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속에서는 이런 걸로 추정이 되지만 이런 자료로서는 확보한 게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루어질 때도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저 부분 경선 사무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이 설명이 충분히 된다면 아마 재판부에서 그러면은 그 6억 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게 설명이 된다면은 아마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지 않을까 그 추후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의도 두 곳의 사무실 비용을 각출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았다니까 재판부가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자원봉사해가지고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 2개를 굴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용 씨가 답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가 마주쳤을 때 돈을 준 사람은 생색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 약소하게나마 몇 억 준비했었는데 그거 좀 도움 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 몰래 무슨 돈을 받았어? 라고 추궁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달 사고, 즉 김용이 이재명 모르게 받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독 범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김용을 감싸겠습니까? 아니면 자르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긋고 자르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현직 야당 대표 신분으로 김용의 변호인단이 들어있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이 재판 관련된 내용도 물어보고 재판 코치도 나름 변호사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김용한테 사인해 주는 거죠. 불지 말아줘. 나 너 끝까지 챙길 거야. 이런 사인해 주는 게 아니면